이희영의 머니볼. 네, 이희영의 머니볼 출발하겠습니다. 스포츠 소식으로 저 기분 전환해보죠. 이희영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기분 전환한다고 했는데 지난 8일 열렸던 축구 A대표팀 평가전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클린스만 호의 첫 승! 이번에도 실패했죠. 네, 예. 웨일스전이었는데 점유율은 56대 44로 앞섰거든요. 하지만 별 의미 없는 점유율이었고요. 이 경기를 총평하자면 역시나 안 본 사람이 승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펼쳐졌던 경기들의 거의 재탕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공격에서는 여전히 이제 좀 무기력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고, 뭔가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한 이제 파악이 아직까지도 안 됐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그런 경기였어요. 직접 자주 안 보니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네. 예, 그리고 안 본 사람이 승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마 우승자일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라이트도 안 봤거든요. 왜냐면 그 댓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도를 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전반전 중거리 슛이 유일한 유효 슛이었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 선수 부재를 그렇게 또 아쉬워했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러면 다른 선수라든지 그리고 국내 팬들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강인 선수가 없으면 당연히 전력이 약해지는 건 맞지만 이강인 선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경기력이 나았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게, 이날 경기 클린스만 감독이 4-4-2 포메이션을 썼거든요. 예. 그리고 좌우 윙에 황인범 선수와 홍현석 선수를 배치를 했어요. 좌우 윙이에요? 그렇죠. 그 두 선수들은 사실 선수가 아닌데요. 예. 중앙 미드필더를 서야 되는 선수들이잖아요. 예.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나라에 안 있고 유럽에 있는 이유가 유럽 선수들 파악하려고 있는 건데 그 두 선수들 모두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황희찬을 황인범으로 잘못한 거 아닐까요? 같은 라스트 네임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교체를 했던 이순민 선수 같은 경우는 소속팀이 광주FC에서 3선 이하를 밑에를 보는 선수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더나 수비수를 보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교체하면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썼어요. 예전에 이제 기성용 선수 같은 역할을 하는 선수입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는 걸 보면 아직까지 선수에 대한 파악이 확실하게 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황인범 선수는 본인이 스스로 이제 소속팀 문제로 인해서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스 리그에서 많이 못 뛰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전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은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소집 이후에도 선수들의 컨디션에 대한 파악을 잘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안컵이 미리 걱정이 된다.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5경기 연속 우승이거든요. 게다가 잦은 외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도 아닌데 외유성 논란이 있고 또 근태 논란도 있고. 자, 국내 팬들의 원성이 더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A매치가 더 남한에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간 수요일 새벽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홈구장이죠.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일단은 아시안컵에 대비해서 사우디랑 맞붙는 거는 참 좋은 차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클린스만 감독도 지금 5경기 연속 무승 아니겠습니까? 이번 경기만큼은 꼭 승리를 거둬서 분위기 만전에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본다면 어쩌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친선전 A매치 결과가 안 좋다면 더 붉어질지도 모르겠는데 그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독일 대표팀을 무려 4대1 대승 거두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독일 상대로 월드컵에 이어서 이번 평가전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한지 플릭 감독이 경질이 됐어요. 독일 축구 역사상 감독이 도중에 경질된 게 12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신에서 보니까 한지 플릭 감독이 경질이 됐으니까 그러면 후보군을 바로 띄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우리 대표팀 감독이 얼굴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독일 출신이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이름이 올린 것 같은데 어느 이제 독일 축구 관련 이제 매체를 보니까 이제 후보 감독들에 대한 티어를 쫙 매겨놨어요. 그리고 티어라면 이제 등급 같은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맨 밑에 있는데 평가가 그냥 단순히 노도 아니고 노였습니다. 네버 절대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독일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를 못해요. 자국에서도 그런데 그럼 우리 팬들 어떡합니까? 아시안컵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사우디전 이기면서 뭔가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표팀이 지거나 이런 걸 바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응원을 해야겠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유럽 원정 두 번째 경기가 있고 또 그리고 다음 달 되면은 튀니지와 경기도 있으니까 다시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원에서 열린 U23, 23세 이하 아시안컵 예선전 이야기 넘어갈 건데요. 감독에 대한 국내 여론이 여기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들이 참 가시방석이에요. 황선홍 감독인데요. 1차전 카타르 0대2로 완패를 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했었는데 2차전에서는 승리를 하면서 승점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팀이 키르기스스탄 상대였는데 우리 전력보다는 당연히 한참 아래로 평가를 받는데 1대0 승리다. 이거 절대 만족을 못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카타르에게 진 것도 사실은 그게 예선 성적에 들어가진 않지만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성적이었죠. 카타르가 개최국이니까. 맞습니다.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무기력하게 진 거에 대해서도 좀 안타까운 결과였는데 그 뒤에 황선홍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팀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 대회가 그래도 아시안컵 이제 본선에 대한 예선이잖아요. 그래도 나름 이제 공식적인 대회 예선인데 만드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사실 증명하는 자리에 가깝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르기스스탄과의 경기에서도 좀 대승이 필요했던 대표팀이었는데 전반 3분에 골 넣고 그 뒤에는 사실은 공격 쪽에서 거의 보여준 게 없었어요. 오히려 위기를 좀 더 맞았었고요. 이제 수요일에 미얀마와의 경기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확실하게 정말 이제 무승부만 거둬도 예선을 통과한다고는 하지만 무승부에 만족하지 않고 대승을 거두면서 여기서도 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정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파리 올림픽에 진출하기 위한 그 팀을 가리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예선에서 벌써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거나 만약에 험난한 과정 걷는다면 본선마저도 쉽게 걸어갈 수 있을까 지금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 대표팀 선전을 응원하도록 파이팅입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축구계에서 기쁜 소식으로 한번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죠. 현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 이야기인데 전 세계 한 해 동안 축구 제일 잘한 선수를 뽑는 그런 그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발롱도르인데 30인 후보에 대한민국 센터백 이름 올렸어요. 네, 1956년부터 프랑스 풋볼 잡지에서 뽑고 있는 세계 최고의 선수 이제 수상자인데요. 이제 2007년부터는 전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상으로 이제 확대가 됐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30인에 그바르디올 그리고 후뱅 디아즈 수비수를 포함해서 이렇게 3명이 수비수가 포함이 됐고요. 과거 이제 베켄바우어와 로타르 마테우스 그리고 파비오 칸나바로가 수비수로 수상을 했었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거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죠. 여기에 이제 최종 1위 그러니까 발롱도르를 따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월드컵 우승이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리오넬 메시가 마지막으로 차지하고 이제 메시와 호날두의 대전은 마감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뭐 솔직히 말해서 메시와 호날두의 대결은 이전에도 이미 끝났는데 그렇죠. 메시가 이번에 발롱도르 받으면서 역대 최다인 8번의 수상이 거의 유력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슈퍼 발롱도르를 메시에게 수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그건 어떤 거예요? 슈퍼 발롱도르? 근데 그 스테파노라는 과거의 전설적인 선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선수에게도 이제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거기서 발롱도르를 넘어서 슈퍼 발롱도르를 수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메시도 지금 역대 최다 수상 선수이자 뭐 지금 현재 고트의 자리에 오른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를 기념하면서 슈퍼 발롱도르를 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전드를 이렇게 예우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소식이군요. 발롱도르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게 손흥민 선수가 또 지난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득점왕 올리면서 5표를 받았고요. 그게 아시아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거예요. 5표 얻은 게. 그렇습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유럽이나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선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김민재 선수도 앞으로 뮌헨에서의 활약 계속해서 이어가고 한국이 월드컵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계속해서 발롱도르 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겠죠. 이 두 선수가 웨일즈전에 떴다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역대 대한민국 선수 보면은 이 두 선수뿐만이 아니었죠. 대한민국 선수가요? 2002년에 설기현 선수, 2005년에 박지성 선수가 발롱도르 당시에는 50인을 뽑았었거든요. 50인? 최후의 50인 후보에 올랐었고요. 손흥민 선수가 2번 선정이 됐었는데
그 2번 오른 게 아시아 역대 최초입니다. 2번 오른 선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나카타 이런 선수도 아니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예. 나카타도 오르긴 했었는데 2번 오르진 못했었고요. 야, 그러면서 이제 김민재, 그 전에 손흥민, 앞으로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그렇죠.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네요. 완벽한 좀 척수 라인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야구 소식으로 이어갈 텐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야구 소식은 먼저 순위표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죠. 자, KBO 리그 이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잔여 경기 일정이 치러지는데 먼저 1위는 LG입니다. 정말 굳건해요. 네, LG는 지금 2위 그룹과 계속해서 5경기 이상 차이를 벌리고 있는데 최근 10경기에서 4승 6패 그리고 3연패 중이거든요. 뭔가 페이스가 좀 떨어진 것 같으면서도 계속해서 1위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이제 KT 위즈, NC 다이노스, 기아 타이거즈가 정말 촘촘한 간격을 보이고 있는데 NC 입장에서만 본다면 2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한 주입니다. 맞습니다. NC가 지난주에 키움, 롯데,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7승 1패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KT와 반경기 차로 3위까지 추격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롯데와 사직에서 내일 경기를 펼치고 또 KT와 수요일에 창원에서 그리고 목요일에는 LG와 창원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삼성과의 이제 경기가 토요일까지 이어지거든요. 이제 잔여 경기 일정 중에서 지금 전부 다 지금 이곳 지역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제 매치업이 계속 바뀌긴 하지만 이동 거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제 좋은 성적을 기대해 봐야겠고요. 특히나 패디 선수가 기아전에서 부진했지만 지난주 2경기에서 정말 압도적인 투구를 펼쳤거든요. 그 기세를 이번에 상위권 팀을 상대로 한 일정에서 잘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4위, 5위가 보면은 기아 타이거즈와 SSG 랜더스가 한 경기 반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지난주 성적이 워낙 좋았고 그리고 선발 투수 패디 얘기도 한번 해보죠. 왜냐면 어제 경기가 이제 완봉승 목전에 두고 아쉽게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뭐 승수사케 추가했고 다승 1위는 질주하게 됐습니다. 네, 평균 자책점 1위로도 다시 올라서게 됐고요. 패디와 함께 또 테너 선수가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워낙 그래서 미국에서 털리라는 이름보다는 테너를 먼저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워낙 피홈런이 많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우리와는 다르게 KBO 리그에 아주 적응을 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31득점이나 무려 올렸었거든요. NC 다이노스 그렇습니다. 그만큼 타선도 이제 투수진과 함께 같이 폭발을 해주면서 이제 7승 1패를 거둘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줬어요. NC 다이노스가 KBO 리그 올 시즌 출발할 때 전문가들의 평가는 사실 하위권 또는 적어도 가을 야구는 힘들 것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시즌 또 중반에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였는데 지금 올해 또 2위까지 노릴 수 있는 기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나 이제 낙동강 더비가 시즌 초반에 출발할 때 안 좋았던 기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이번에 지난 주말에 롯데와의 더블헤더 포함한 4연전에서 3승 1패 위닝 시리즈 거두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최근 들어서는 NC가 롯데 상대로 우위에 있고요. 내일 또 사직에서 롯데와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경기입니다. 맞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내일 사직에서도 좋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운드에서는 패디가 앞장서서 이제 마운드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타선에서는 아무래도 캡틴 손아섭 선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8년 연속으로 150안타라는 대기록을 작성을 했죠. 이게 KBO 리그 역사상 최장 기록이고요. 지금 박용택 선수와 최다 안타 차이가 121안타 차이거든요. 내년 시즌에는 충분히 손아섭 선수가 역대 1위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아섭 선수가 이제 NC 다이노스에 합류한 이후에 어찌 보면 2시즌 만에 지금 다시 또 가을 야구 그리고 창원 NC파크에서 가을 경험은 없었던 다이노스인데 캡틴이 되면서 이끌 수 있게 됐잖아요.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만. 야, 이렇게 되면 롯데 자이언츠 팬들 구단은 좀 어떤 생각 갖고 있을까요? 사실은 노진혁 선수가 NC에서 롯데로 넘어가면서 시즌 초에 정말 엄청난 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점은 다릅니다만 어찌 보면 트레이드를 한 거잖아요. 근데 롯데가 이제 점점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손아섭 선수가 또 후반기에 잘하다 보니까 좀 속이 쓰릴 것 같아요. 노진혁 선수는 좀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네, 노진혁 선수도 초반에 좀 잘하다가 또 클러치의 상황에서 잘해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롯데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처지다 보니까 혼자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현재. 자, 저희가 이제 이형의 머니볼은 3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메이저리그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그 SNS 보면은 배지환 선수가 다시 또 힘차게 뛰어다니고 있던데. 네, 배지환 선수가
뒤꿈치 쪽에 부상을 당하면서 예. 사실은 주력을 주특기로 하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메이저리그 다시 올라와서 1번 타자로서 빠른 발을 이용해서 아주 맹활약 펼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주말에 열렸던 경기가 애틀랜타,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빠르게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한 팀이거든요. 예. 그 팀 상대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홍수님께서는 김하성 20, 40 가나요 하셨는데 일단 도루에 있어서는 코리안 메이저리그 기록을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선수 최초로 30도루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40도루까지 가까워지고 있는데 예. 김하성 선수의 최근 타격 페이스가 좀 떨어진 게 아쉬워요. 아무래도 지난 시즌도 많이 뛰긴 했지만 네. 올 시즌은 이제 팀의 주축으로 이제 더 거듭나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홈런 페이스가 좀 떨어진 게 20 홈런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한 18, 19홈런 정도를 칠 수 있는 페이스더라고요. 그 MLB 이제 관련 외신에서는 김하성 선수를 그 이제 포지션별로 봤을 때 거의 뭐 베스트 5처럼 이렇게 뽑기도 하던데 네. 그때 페이스보다는 약간 좀 누그러졌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루수 중에서는 리그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메이저리그가 이제 시즌이 끝나면 올 MLB 팀이라고 해서 퍼스트 팀, 세컨드 팀, 서드 팀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예. 김하성 선수가 올 시즌 활약만 보면은 최소 세컨드 팀 정도는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골드글러브도 이루수 쪽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고요. 예, 축구로 보면은 이제 김민재 선수가 월드 베스트에 포함이 될 것인가 이것에 관심 많듯이 그때 이제 보면 뭐 1군 팀, 2군 팀 구분을 그렇죠. 하는데 그것처럼 김하성 선수도 야구에서 메이저의 무대에서 2군 정도 그렇죠. 포함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메이저리그 전체 선수 중에서 두 번째로 이루수가 잘한 선수라는 뜻이니까요. 야, 그만큼 엄청납니다. 김하성 선수가 인정을 올 시즌에 받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최지만 선수는 아무래도 부상 극복을 해야 되고 류현진 선수는 좀 어떻습니까? 네, 류현 선수는 지난 경기 잘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홈런 하나를 맞았지만 예, 이제 2실점밖에 하지 않았었거든요. 타선의 지원이 부족했어요. 맞습니다. 팀 타선이 그 전에는 뭐 거의 10득점 가까이 올려줬었는데 이번에는 득점 지원을 받지 못했고요. 예. 이번에 수요일에 텍사스와의 경기에 나서거든요. 그때 상대 투수가 맥 슈어저입니다. 아, 맥스 슈어저요. 네, 이전에 라이벌 이제 2019년에 사이영상 후보로서 서로 경쟁을 했던 선수들 간에 오랜만에 맞대결이 펼쳐지거든요. 또 시간대도 오전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으는 매치업이에요. 예, 맥스 슈어저가 두려워했던 한국인 선수가 추신수 선수도 그렇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류현진 선수도 좀 새로운 각인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의 머니볼 오늘 축구 야구 소식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